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화요일장 해외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1부에서 개장을 한 상황이죠. 본장에서는 역시나 이란 핵 협상에 대한 부분으로 아직 혼조세를 보이면서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수 선물 쪽에서는 하락폭을 조금 더 낙폭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와 그리고 골드도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크루드오일 홀로 상승세,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자,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 많은 분들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코드 등 이런 모든 불법 사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낙폭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663.25포인트로 0.21% 하락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조금 더 빠진 상황이죠. 나스닥은 6,800선이 이탈이 되면서 6,797.50포인트로 0.30%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역시나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갑니다. 1.19달러 이탈 이후에 1.1875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0.70%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310달러 이탈 이후에 1306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현재 1306.9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다시 한번 또 70달러를 이탈한 상황인데요. 꾸준하게 70달러 초반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내려오면서 70달러 이탈됩니다. 69.9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0.12% 하락 전환된 상황이죠.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현재 부근 93선은 지켜가고는 있습니다만 초반대까지 다시 한번 좀 밀립니다. 93.08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역시나 1부에 이어서 2부 여전히 하락 국면 이어져 오고 있고요. 지금 크루드오일이 70달러를 다시 한번 이탈이 되면서 69.93달러로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 달러 인덱스도 조금은 주춤한 상황인데요. 자, 유로 FX와 골드도 모두 하락폭에 대해서 좀 크게 키워가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볼 이슈 세 번째는 크루드오일인데요. 일단 4거래일 연속 올라가면서 70달러를 가뿐하게 좀 돌파를 해줬던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69달러 후반과 70달러 초반대에서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새벽 3시를 좀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와 해설위원님은 업이고요.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이시고, 저도 관망 들고 싶었는데, 외신 쪽에서는 관망에 가까운 다운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일단은 뭐 외신 쪽에서 계속 이제, 새벽 3시 전에 지수에 대해서 혼조세, 그렇다면 크루드오일도 혼조세일 거라고 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이 관망은 어떤 뜻일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90
69.20대를 돌파를 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우선은 지속적으로 고가를 못 넘어가게 지키고 있었던 70달러를 넘어가지 못하게 지켰던 69달러 지지력을 5월 4일 날 새벽에 5월 5일 날 되면서 이제 뚫었었죠. 오늘 관점은 이랬습니다. 오전부터 이제 70.30부터 69.50까지 보합이다. 오늘은 하루 종일 그 그림 본다. 미장까지. 그래서 70.30의 매도가 오늘 주력이다. 왜냐하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가를 못 깨더라도 우선은 고가를 맞고 싸우자는 거죠. 왜냐하면 관망에 대한 관점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면 우선은 방금 유럽장에 이제 70.30을 한번 맞고 무너졌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시금 차트 좀 열고 네. 봐드릴게요. 70.30을 다시 맞고 무너진 모습에 우선은 69.50을 목표로 매도를 한번 친 그림에서 그냥 보합 뛰는 그림이라고 저는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 자리가 매도의 주력 자리다. 그래서 아까 왔을 때는 이제 7호 중심으로 놀고 얘네들이 한마디로 그 이야기죠. 넘어간 이후에 혼조세. 그러니까 70달러 주변으로 두고 위아래로 혼조세 뛰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래 구간 저항은 40하고 50 두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윗자리는 70.30 저항이 딱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매도 아래 매수를 하는 보합권 매매 전략이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을 이슈는 이제 크루드 오일에 대한 이슈죠. 네. 안전하게 이란 이슈는. 그래서 우선은 그 이슈가 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보합을 원체 많이 지금 움직였잖아요. 보합 구간 안에서 이제 추세가 형성될 만큼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유럽장보다는 움직임이 덜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관망해도 되지 않나. 아무래도 채널도 보이기 어려울 거고요. 제가 분석한 게 맞다고 치면 이미 오늘 싼 고가를 두 번이나 70.30을 맞고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제가 분석한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래 구간은 40까지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림들은 크죠. 8, 90pb니까. 하지만 아래 구간들 지지력을 만들어 놓고 채널에 보합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렇다면 얘네들을 아래 하방 채널을 볼 거냐 아니면 상단부 채널을 볼 거냐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오히려 얘네들은 그렇다면 제일 좋은 자리들 손절 짧은 구간과 손절 짧은 구간까지 오지 않고 중간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먹을 것 적고 손절 라인은 길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진입이 들어가게 시작을 한다면 약수익 구간에서 약수익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새벽까지 봐야 되는 입장이라서 아무래도 관망의 조건들이 좋을 거고 그렇다면 이 구간들 보합이 맞다 가정을 두고 우리가 싸워서 수익이 난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네들은 여전히 제가 오기 전에 이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69.95가 중심이다. 한마디로 90대가 중심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70달러 부분들이 다 중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중심 근처에서 별로 안 움직이고 있는 아이들은 들어가서 5틱이나 10틱 내외로 그냥 단타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냥 짧은 구간에 운에 맡기는 매매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네들은 그냥 관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새벽 시장 이슈까지는 단타 내지는 단타 하시더라도 그냥 관망 여력을 보시는 게 낫다. 그 이후에 제대로 그림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한마디로 이란 이슈겠죠. 이란 이슈로 인해서 얘네들이 저항을 깨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70달러를 쳤다 그래서 70달러를 안 차가냐 안 하냐의 중요한 그림이 있죠. 70달러를 얘네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물량들이 없을 때 얘네들이 저항을 두지 않고 올렸다. 전반적으로 보신다면 지수하고 크루드 오일이 미장에서 올려놓은 애들 유럽장하고 아시아 시장에 계속 밀렸었어요. 계속 그게 반복됐었거든요. 몇 달 동안. 한마디로 미국 아이들은 올리고 아시아 유럽 조정받고 미국 아이들은 올리고 아시아 유럽 조정받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휴일 오기 전에 얘네들이 무리한 그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 이랬었거든요. 한마디로 아시아 애들이 휴장일 때 특히 5월 달은 우리뿐만 아니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있는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5월달은 다들 휴일이 많습니다. 뭐 봄이 이제 찾아오고 따뜻하고 나들이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얘네들이 5월달에 급격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놔요. 한마디로 아시아 애들이 많이 쉴 때 올려놨기 때문에 눌림이 별로 없는 거죠. 이제까지는 계속 아시아 유럽장 눌렸다가 미국 1시, 2시 이후에 되돌림, 지수하고 크루드오일이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달러 영향을 받지 않고 움직였던 애들이.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우선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와서 미장을 기다린 애들이 하단문을 크게 깨지 못해요. 그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우상승 채널을 그대로 두고 위에서 놀다가 아래서 놀다가 이러고 있어요. 그렇다면 쌍고를 찍고 쌍저를 낮춘 아이들은 변동성이 적을 거다 이렇게 예상한 게 좋고요. 그렇다면 새벽 3시 이전에 급변동을 나타내는 애들은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3시 이전에는 추격 매매는 자제하시고 매매를 하실 거면 긴 손절에 짧은 구간 먹는 매매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망을 하시던지 아니면 새벽 3시까지 보합권이다 여지를 두시고 거기서 밀렸다 오면 약수익, 그 다음에 저항점들 근처 오면 짧은 손절에 대응하는 그런 MMO와 매매 전략이 펼쳐지기 때문에 관망한 거 좋고요. 만약에 하시겠다면 짧게 버리는 것보다는 길게 보시고 새벽 3시까지 여분을 두시고 그 다음에 불안하시면 약수익에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나면 익절을 잡고 홀딩하는 전략을 하실 분들만 지금은 손대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새벽 3시까지 좀 보합권에 대한 흐름, 관망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보합권에 대한 흐름을 좀 예상하시면서 좀 길게 보시고 현재 접근 가능한 분들만 이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도와드렸기 때문에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어제 70불 위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쪽으로 빼기보다는 어쨌든 밀리면은 매수를 해보자라는 대기 매수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 매도 물론 이제 애매하긴 합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저도 관망 들고 싶다라고. 맞아요. 관망 드시지.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했는데, 네. 기왕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뚫어놓은 차트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한 염두를 조금 더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100% 매수가 아니라, 한 70% 정도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우위라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장되는 의견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슈 쪽에서는, 외신 쪽에서는 이 유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란과 관련된 미국과의 이 반응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지 외신 쪽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지금 오일 가격 새벽 3시까지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오일 가격은 3년 반 동안에 고공행진에서 약간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망에 가까운 하락세다라고 다운을 말씀드린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3시까지는 아마 단타로 봤을 때는 좀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흐름 속에서 관망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기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다국 간 협약에서 탈퇴할 것이다. 미국의 독단적인 제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팽배한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이란의 오일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고, 또 오일 가격을 압박하면서 이 오일의 과잉 공급을 상황을 그래도 이제 조금 공급량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되는 균형 밸런스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트럼프의 뚜렷한 결정이 드러나기 전에는 사실 크루드 오일의 상승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싱가포르의 오일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2년에 제재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가정을 하면 최근에 이란 수출의 수치를 기반해서 판단을 할 때 하루 이란의 오일 생산량의 40만 배럴을 잃게 되는 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도 지금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아마 제재를 포기해라라는 그 주변국들의 회유나 혹은 협력에 대한 요구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래도 핵 협정의 반대 의견을 다시 언급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사실 이 부분에 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어떤 결정을 내리든 트럼프의 외교 정책 자체가 계속해서 주요 수출 시장에서 긴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가격은 계속해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기사는 새벽 3시 전까지의 이야기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미리 조금 궁금하신 부분들은 새벽 3시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이제 확실한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망적인 기사들이지만 아무래도 발표가 난 이후에는 오일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외신의 대부분의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배적입니다. long lasting uptick.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기적인 긴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상승세를 오히려 이번 트럼프의 발표를 통해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왜냐하면 공급 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명히 공급 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지지하는 꼴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70 선 상회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사실은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조금 관망적인 기사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블룸버그 기사도 보면은요. 지금 약간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지만 이제 발표가 난 후에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조금 더 지금 이제 소식들이 계속해서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디테일한 소식들이 올라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70 전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새벽 3시 전까지는 이런 흐름을 같이 예상한다라는 전반적인 의견이 공통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좀 지속적으로 주요 수출 시장에 좀 리스크를 좀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일 가격 지지 요인이 이 리스크가 좀 받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지금 크루드 오일이 $70 이탈된 이후에 69.87달러 이전에는 한 70 라인까지 좀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69 후반에 지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다시 $70로 다시 회복이 될 것을 좀 예상을 하고 현재 부근에서 좀 매수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문자가 와 있는데요. 끝자리 895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자, 오일이 지금 지지 라인인 $69.60 부근에서 좀 계속적으로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스터님이라고 보내셨는데 역시나 $70가 좀 이탈된 이후에 $69 중후반대 지지가 되는 가격대에서 매수 조건은 어떠한지 마스터님. 네. 우선 외신 쪽을 보나 전반적으로 보나 우선 차트를 올려놨기 때문에 기준은 그렇습니다. 69.10대의 지지력이 버텨준다면 얘네들은 매수가 맞다. 한마디로 오늘 보는 자리는 69.40까지의 눌림목을 보는데 얘네들은 이러겠죠. 한마디로 그 과거 라인들 왜 얘네들이 장대봉으로 무리해서 올려놨을까? 그럼 얘네들 매물대는 40대겠죠. 그렇다면 69.40을 지킨 애들은 매수 우위가 맞을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겁니다. 뭘 내가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시라 그랬죠. 우선은 지금 70.30대들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네들 저항을 계속적으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69.50부터 40 지지력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장이기 때문에 싸우다가 보면 이제 휩소도 생길 수 있고 추세 지지력은 69.10대에 놓여 있죠. 그 다음에 단기 매수 추세의 지지력도 걔네들 자리에 놓여 있겠죠. 얘네들 새벽까지 된다면 다시 69 지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선들과 그 다음에 이 라인들
당연스럽게 지금 보자면 우선은 매수를 쳤던 아이들이 차익을 내고 다시 지지력을 받아내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벽녘에 얘네들이 지킨 애들을 배팅하는 걸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추세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9달러가 지키는 애들은 배팅 들어가도 좋다. 단 본인이 손절을 안 잡겠다면 그거는 안 하는 것만 못 하겠죠. 그래서 이 추세를 지키는 데에서의 새벽까지의 움직임들 여전히 이 추세를 지키고 버티고 있다 보면 걔네들 아래 하단부 추세 지지력들도 69달러까지 올라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막아놨던 추세의 저항 자체도 69달러에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 올려놨던 자리들 69.40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건 이거죠. 이 자리 기다린다 오겠냐, 아래 구간들. 그러면 뭐 3, 40개를 미리 잡아야 되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4, 50개가 되겠죠. 이 구간들을 하단부에서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60대를. 그러면 본인이 50개를 먼저 잡아서 1, 20개를 추가적으로 볼 수 있냐에 대한 그림이죠. 그러면 이건 롱포에 대한 걸 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얘가 잘못됐을 땐 내가 손절을 그냥 할 건지 아니면 분할대기를 아래 구간에서 해서 단가 맞춘 싸움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건지 그걸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한마디로 69달러가 무너졌을 때 손절을 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얘네들은 매수 쪽으로 잡고 싸워 봄직한 아이들이고 싸워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애들이 올려놨겠죠. 새벽 1시에 올려놨으니까. 네. 미국 애들이 올려놓고 차익을 했을까요? 얘네들 그림으로. 하지만 이제까지 미장에서 계속적으로 올렸었죠. 아마 이 정도의 그림으로는 차익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직 매수를 유지하고 있겠죠. 걔네들 마지막에 올렸던 구간을 지키고 추가적인 매수를 보기 위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물량을 털기 시작을 하면 같이 털어줘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털지 않고 혼조세만 뛰다가 가겠다면 당연히 본인의 매수세는 그대로 유지해서 끌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에 대한 매수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해서 안 될 자리도 아니라고 봅니다. 단 손절 라인이 굉장히 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밀렸을 때도 이 정도의 흔들림으로 버릴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길고 롱포에 대한 걸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시고요. 제가 리딩할 때 저희 시청자분들 같이 들으셨겠지만 내년 1월 달 거하고 제가 8월물을 매수를 잡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이 구간에서. 네네. 그건 이제 눌렸다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뭐 내년 초에는 80달러 갈 것 같으니까 한마디로 저는 손절 안 하고 길게 보기 위해서 작은 배팅으로 오랫동안 월물에 대한 만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잡기 위해서 그런 걸 잡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내가 할 수 있겠다. 많은 물량을 안 넣을 거니까. 그런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관점이죠. 지금은 손절을 본인이 만약에 잘못될 때 손절을 얘네들을 감내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파생을 물어볼 때는 이게 무조건 수익 납니까? 손실 납니까?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찾아다니게 되거나 그렇게 본인이 매매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다들 수익이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관점보다는 이거의 관점이 있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고민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스럽게 지금 전반적으로 뭐 외신 내용이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림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의도한 바가 이 8일날 이슈가 있기 전에 이 마디가를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예? 네네.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얘를 지키고 그 이슈를 보겠다는 의미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에서는 아무리 밀리더라도 매수 쪽에 대한 배팅을 무리하게 한 거라서 말릴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스럽게 해도 된다고요. 대신 뭐 이 전에 빠진 애들은 68 중반 지수까지 버텨야 되겠지만 새벽 3시에 빠진 아이들은 68.70, 80대 빠지기 시작하거나 이 추세를 그 시점에 뺀다. 그러면 뭐 충분히 걔네들은 손절을 할 수 있는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시간을 한번 정해볼까요? 지금 23시니까 24, 하나, 둘, 셋. 한 4시간 정도죠. 그렇다면 얘가 분봉입니다. 한 4시간짜리 보면 되겠죠. 얘가 1시,
2시, 뭐, 지금 얘가 21시죠. 4시간 봉이 어느 정도겠죠. 얘가 00시면 4시간짜리 이 정도네요. 이 정도 거리상에 이때 발표가 되겠죠. 이때 발표가 된다면 얘네들은 생각보다는 꽤 높네요. 그래도 추세 저항들이. 네. 69.10에다 손절을 10 아래다가 그래서 69달러에다 손절을 잡을 건지 50픽 아래 68.50에다 손절을 잡을 건지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표는 이 시간에 터진다. 그렇다면 추세 지지력들은 68.6070대에 와 있을 거고 얘네들 지지력은 여전히 69.10대에 있을 거다. 얘네들이 뭐 40개에서 50개 여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 추세를 다 지키는 손절 라인을 잡을 건지만 고민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는 아무래도 뭐 40대를 쉽게는 안 뺄 거라고 봅니다. 69.40대를. 우리가 오늘 미장 지표 전까지 얘네들 90핍 여분의 부합을 그대로 본다고 말씀드렸고 윗자리는 뭐 정확히 맞고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네들 여분을 보실 건지 그래서 뭐 수익이 난다면 뭐 그 전에 배팅을 하셔가지고 얘네들 고점 위에서 붙어 있으면 익절 잡고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죠. 대신 아래로 내려와 있을 때 걔네들의 손절을 충분히 잡고 본인이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69달러만 못 지키면 바로 빠져나갈 전략을 세울 건지 둘 중 하나. 합리적이라면 제가 볼 때는 얘네들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충분히 아래 추세 지지라인까지를 버텨버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걔네들까지 버틸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얘네들 추세에 맞고 눌린 매수 전략 펼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에 대해서는 뭐 70달러를 목표로 좀 보고 눌렸을 때 매수적인 접근 어떠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69.10달러에 대한 부분 단기적으로 좀 매수가 가능하고 69달러가 이탈이 됐을 때 손절에 대한 부분 항상 좀 고려하시면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좀 소폭 올라오면서 69.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죠. 골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골드에 대해서는요. 일단 앞선 일부 시작 전에 1310달러가 지지가 됐지만 1310달러 이탈 이후에 1307.9달러 다시 한번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된 이후 회복을 좀 빠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골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마지막 이슈 골드입니다.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골드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에 지금 바로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맞선이 골드에 대해서도 최근에 유로와 골드 같은 방향성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뭐 그렇죠. 네. 뭐 우선 유로 달러 잠깐 같이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알겠습니다. 우선 유로 달러 만장일치로 매도였기 때문에 골드도 매도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선 유로 달러 뭐 이 구간들에서 쫓아가면 안 된다 했는데 뭐 이렇게 작은 반등들만 있을 뿐이죠. 근데 골드도 여전히 막혀서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오늘은 안 빠질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애들 매도로 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아이들이죠. 골드하고 유로 FX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쌍저를 올려놓은 아이들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매수의 관점을 열고 있기 때문에 눌림에서의 매수, 그렇다면 골드는 반등 시 매도가 유리할 거라고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급하게 제가 와서 거의 시작하기 5초 전에 스튜디오에 도착했었는데 그 전에 오기 전에 저희가 이거 리딩을 하느라고 늦었었습니다. 오기 전에 이제 뭔가 수익을 주고 항상 저는 와야 되는데 7시부터 보니까 얘네들 지지력들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1313달러를 목표로 잡고 얘네들의 매수 배팅을
여기서 드렸죠. 저가에서. 그래서 얘네들 매수로 한 30개 정도를 먹고 얘네들 무너지면서 1.5에서 익절하고 다시 재매수를 2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기 전에 여러분들 50핍 이상의 수익이 났을 거라고 예상을 들고 있는데요. 이 구간 매수를 하나 드렸고 이 구간 오면서 이거 사인을 드리면서 제 이제 여기 스튜디오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얘네들은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합 혼조세 뛸 때 잠깐 7시부터 9시 사이에 반등만 노리자고 드렸던 게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 위에서는 매도를 쳐야 되니까 그러면 이 자리 매도 쳐도 되냐 물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리딩하면서 매수에 얘네들 매도 관점을 드리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얘네들은 우리가 봤던 매수 자리가 마지막 매수 자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매수가 성공하고 나서부터는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시장은 뭘 고민할까요? 오늘 저가를 깰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을 고민하겠죠. 자, 그렇다면 누구나 시장에서는 이 구간 채널을 깨고 내려온 아이들은 이제 반등을 주면 1312달러부터는 매도를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매도를 막는 게 실패하더라도 우선은 1310달러부터는 지속적인 반등 시 매도 전략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달러 인덱스를 같이금 보셔야 되겠지만 우선 네. 그렇다면 우선 추세를 인정하고 저가를 오늘 못 깨더라도 반등하는 애들 눌러서 10개에서 20핍 내외의 부합권 매매 전략은 펼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구간만 잡혀준다면 최소한 이 정도 부합은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래 구간들 지지하고 매수를 보기보다는 우선 달러 인덱스가 꺾이기 전까지는 강세를 인정해주면서 싸우자. 그래서 잠깐 동안 눌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쫓아가는 건 무리스럽겠지만 눌렸을 때는 반등을 다시 해서 고가를 높이는 것까지를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반등했을 때 매도 쪽으로 눌러서 저가를 낮추는지까지 확인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아직은 반등 기다렸다 매도 추세 쪽으로 눌러주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유로에 대한 부분도 역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방향성을 짚어주시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상방 쪽에 대한 일단 인정을 하며 싸우자라는 말이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상승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골드에 대해서도 반드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골드에 대한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에 대해서 뭐 다운 만장일치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해설위원님도 역시나 다운이시죠? 네. 일단은 뭐 하단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온스당 1300불을 한번 터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방향성을 좀 가늠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1300불까지는 좀 열려있다라고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반등이 나와도 이 자리는 한번 뭐 가격적인 부분으로 테스트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역시나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마스터님 지금 반등시 매도적인 부분을 짚어봤을 때 어느 가격대 반등권을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가까운 구간들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얘네들은 사실 1309 지수를 넘어가기는 어렵죠. 한마디로 항상 겁나니까 사실 잘 이런 거 안 시킵니다. 저가에서 저가를 쫓아가야 되거든요. 네네. 사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얘네들은 이 구간부터 지금 맞고 매도를 홀딩해서 오버를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1312 지수를 보시고요. 지금 나스닥하고 S&P도 보면 지금 고가를 다시 되돌리고 있죠. 다들 분위기가 약간씩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래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뜨면서부터 다시 윗자리를 테스트하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달러 인덱스도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 구간에서 눌림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미장에서의 혼조세를 띄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시간 동안 매도로 움직였다가 달러 강세 쪽으로 움직였다가 차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네들은 새벽 3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이야기죠, 이슈를. 자, 그렇다면 얘네들도 반등이 이 구간에서 멈추더라도 걔네들 배팅하는 것보다는 전체 보합을 보는 게 낫다. 그렇다면
전체 보합을 얘네들 볼 거냐 아니면 이 아래 구간만 볼 거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반등하는 애들 배팅을 하겠다면 전체 구간에서의 중심 자리,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얘네들 전체 보합에서의 중심 자리이고요. 전체 보합권에서의 중심 자리들, 그 다음에 단기 유럽장에서의 추세를 뺐던 아이들, 돌파하기 전까지 맞고 싸운다. 그렇다면 뭐로 보든 도로 보든 1312지수 12달러부터의 매도가 유리하겠다. 대신 걔네들 체크해야 될 건 이거죠. 걔네들 눌렀을 때 1차가 10T, 그 다음에 2차는 다시 저항권까지 20T. 그래서 어차피 짧은 구간 매매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거, 손절을 어디서 들어가야지 내가 명확하게 실패인지 성공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절이 어떻게 짧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라. 그렇다면 지금 가장 유리한 구간들은 1313달러를 맞고 1312달러부터의 매도가 유리하다. 그래서 얘네들 뭐 전 저항점들 깨뚫은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작은 구간에서 얘네들 단기적인 저항점들 하나도 지금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추세의 가장 짧은 손절이 가능한 구간, 짧은 리스크에 짧은 구간 수익에 익절을 잡고 홀딩하는 전략, 유행을 바라는 것까지 보려면 짧은 손절 구간을 기다렸다가 하시라. 그래서 1312달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시의 저항 자리는 1313달러 맞고 떨어지는 1312달러 선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도 역시 만장일치 의견 함께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외신 쪽에서는 골드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박나래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지금 골드 가격은요, 역시나 이 달러가 2018년 올해 들어서 엄청난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또 이란과의 이런 긴장 상황에, 또 힘입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나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근데 하지만 이 골드 가격의 하락은 다른 오일 가격이나 다른 주가보다는 제한적인 하락을 받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러한 이 트럼프의 결정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골드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시각도 있고, 하지만 금에 대한 인기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을 것이다라는 시각 두 가지가 전문가들의 또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달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골드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떤 곳에서는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어떠한 발표를 하든지 간에 혼란을 불러일으켜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을 구입하는 빈도나 혹은 아무래도 매수가 좀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시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골드 가격은 향후 5년 동안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가 아무래도 가장 그나마 조금 올라가는 가격을 보일 것이다라고 한 전문가가 또 진단을 한 소식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상황이 트럼프가 재임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불안정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면서, 또 앞으로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변동이 있을 것이다, 격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래도 작지만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같이 좀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제 가격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요. 현물 금 가격이 5월 1일에 그 최저치였던 1301달러 선을 다시 한번 찍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고요. 1317달러의 이 저항선은 아무래도 도전을 해도 깨지 못할 것 같다. 강력한 저항이 있다라고 로이터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테크니컬 애널리스트의 그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금 소식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로이터 쪽에서도 말씀드린 저항대가 마스터님과 좀 비슷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 1301달러까지 하락 예상을 하고, 그리고 상방 쪽으로는 1317달러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라는 부분까지 저항점과 하락에 대한 부분
나온 가격대 설명을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여러분들의 전략 다시 한번 좀 챙겨드렸고요. 자, 지금 벌써 11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이어서 여러분들의 상담 내용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수에 대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본장에서도 하락 출발했고, 지수는 다시 한번 좀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S&P 500은 2668포인트까지 올라와줬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05%의 보합권까지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6814.75포인트. 좀 혼조세로 관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의 FX는 이전에 하락폭이 좀 더 컸는데 여전히 그 하락폭 지지가 되면서 1.19달러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1.1883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골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1310달러 이탈 이후에 여전히 1307.9달러 선으로 좀 움직임이 좀 적어진 상태입니다. 0.51%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69.80달러가 깨지면서 69.79달러 그리고 80달러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70달러의 회복은 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다시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도 역시나 93달러는 지지가 되고 있지만 초반에 상승 탄력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93.080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현재 부근의 시세를 좀 살펴드린 상황입니다. 일단은요, 지수는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새벽 3시에 대한 그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그 밖의 종목이죠. 유로와 골드, 그리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도 현재 부근에서는 또렷한 방향성을 더욱더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로 문자가 좀 많이 와서 소화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문자로 주신 질문인데요. 끝자리 697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일부에서도 앞서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질문 좀 주시고 좀 복귀도 해주셨는데, 선주님, 달러 인덱스가 추가 상방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라고 현재 계속적으로 상방 추세 살아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던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면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스터님? 네. 네, 우선은 저희가 얘네들 추가 상승을 연 이유는 주봉상에서 특히 일봉상에서의 그림 때문에 열었었습니다. 우선은 그 92지수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들이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싸우는 그림들이라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그림들 크게도 열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었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구간들, 근데 얘네들은 지금 거의 소설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93.80대? 근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뭐 신고가에서 그날 데이 관점에서 보는 거고 추세 매수를 끝낸 상태라서. 근데 우선은 얘네들이 이제 뛰어넘었기 때문에 중간에서의 눌림이 있다면 어차피 추세를 추가적으로 보는 거 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볼 만한 거는 얘네들 저항들 근처를 건드리러 온다. 그렇다면 93.5060대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93.80대 얘네들 매물대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어느 정도 이슈로 강력하게 끌고 갈 거냐. 만약에 그 시청자분이 FX 마진 유로 FX를 하고 계시다면 얘네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달러 매수 쪽 배팅에 그다음에 눌림에서 분할에 롱포를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선물을 거래하신다면 어차피 사실은 중간에 눌림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월물이 끝나기 전에 눌림이 있으면 다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신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장기적인 그림 플랜을 가정하고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어서 정확하게 그냥 딱 입맛에 맞는 답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은 가능성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얘네들 롱포로 추가적인 매수, 그 다음에 유로 달러 추가적인 매도를 안 부는 이유는 그냥 저희도 얘네들을 단기적인 그림으로는 짧게 하루 이틀 그림은 분석이 가능하나 지금 구조에서 얘네들 시황을
내가 거스르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배팅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계속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얘네들 매수 배팅을 이야기했었죠. 아마 12월 1월 달에는 계속 2018년도에는 달러 약세입니다. 그 뉴스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2월부터 1월 사이에 대다수 전문가들부터 시황이 2018년에는 달러 약세 기조다. 근데 저만 여기저기 가서 다 얘네들 달러 강세 외쳤거든요. 근데 그 반등 볼 수 있는 거는 92지수 초반까지를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혼조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추가 상방이 있을 때도 얘네들 채널 구조의 움직임일 거라고 예상을 두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이 구간을 뛰어넘어서 윗구간 저항까지 전체적인 부합을 뛸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가다가 중간에서 이제 매물대의 중심 자리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92지수부터 94지수까지 부합 혼조세 예상하시고 보시라. 왜냐하면 얘네들을 추가적으로 뛰어넘는다는 거는 엄청난 매물대나 아니면 얘네들 전반적인 시황이 다 뒤집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뛰어넘는다는 거는 지수의 약세를 불러들이겠다는 거죠. 근데 아직 뭐 결정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FOMC 때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3번이냐 4번이냐에 대한 논점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뭐 매파적인 발언들을 굉장히 요구를 했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잠식시켜버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세들 다들 눌러버렸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통용되는 일반적인 정책적인 기조만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 달러 강세도 시장에서 볼 때는 그냥 달러 약세 뛸 게 없어서 달러가 강세를 띄는 거지, 달러가 강해서 저는 뛴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냥 이 구간에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는 거고, 이 구간에서 부합 혼조세를 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은 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개별적인 호재 이슈에 대한 지수나 골드나 다른 상품 통화에 대해서도 얘네들은 반응을 하겠다. 단 쳤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눌리는 큰 그림은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는 시장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얘네들 부합 혼조세 구간들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주 말씀드리고 자주 저희가 이용하죠. 가로저항점에서 혼조세를 띈 아이들은 다시 왔을 때 이 구간에서의 혼조세를 띌 거다.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는 이 구간 중심 자리에서 저항을 한번 받든 아니면 고가를 바로 높이던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92지수부터 94지수까지 부합 혼조세를 올해 내에 뛸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가정만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크게 본다면 얘네들은 이렇습니다. 뭐 얘네들 선 그어서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92점 초반대입니다. 얘를 넘어갔기 때문에 달러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들이. 자, 그렇다면 여전히 얘네들은 지키고 싸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들에서 넘어가게 되면 98 지수까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매매에 별로 도움이 안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4 라인에 92 라인 초반대를 좀 지지되는 그 안에서 아싸님은 뭐 상승 쪽으로 좀 분석을 해주신 근간이기도 하고요. 뭐 장기적으로도 상승에 대한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는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손재 마스터님과 함께 신세계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매일매일 수익을 잘 내려고 노력하고 뭐 그러고 있지만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전 매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손절인지, 그 다음에 본인이 보는 관점이 얼마나 강해서
뭐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배팅을 할 수 있는 여력인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확신과 그거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하시고 하신다면 전반적으로 기속적으로 실력은 늘어날 거고 뭐 좋은 매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오랜만에 나와서 예, 뭐 기쁩니다. 끝입니다. 기쁘셔서 다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박나영 캐스터, 네, 마지막 뉴스 전달해드릴까요? 네, 오늘 여러 번 언급됐다시피 오늘 이제 앞으로 새벽 3시가 이제 기점인데요. 내일도 다양한 소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중 그 회동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통화를 했다, 하면서 이제 어떠한 북한에 관한 이야기들인가 무역 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또 이슈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도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3시에 나오는 뉴스들 좀 근간으로 내일장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아주 정확하고 상세한 외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용철 해설위원님도 오랜만에 뵀는데요. 네. 네, 일단은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여기서 이제 참고하시는 조언들을 꼭 투자에 잘 활용하셔서 좋은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찬 정보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